네, 안녕하세요. ESG 투자자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변동성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투자에서 이제 베팅이라는 말은 사실 도박에서 쓰는 말인데, 제가 뭐 굳이 이런 용어를 쓴 이유는, 변동성에 투자하는 ETF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말 그대로 변동성이 크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이제 베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잘 수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변동성이 크다, 뭐 작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좀 더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찍게 됐습니다. 사실 계속 저희 영상들이 어려워서 좀 쉬운 걸 찍고 싶은데, 일단 기본 개념을 좀 알아가신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필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 아는 이 변동성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이제 역사적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역사적 변동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내재 변동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내재 변동성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사적 변동성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어떤 주식이나 주가 지수가 얼마만큼 움직였냐, 그래서 뭐 과거 20일 변동성, 60일 변동성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그 날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움직인 그 주가 지수의 흐름, 주식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적 변동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20일 동안 표준 편차 변동성이 10%다. 20%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이 있을 때 우리가 변동성이 큰 주식은 요 표준 편차 수치가 높겠죠. 그래서 과거에 요런 숫자를 가지고 어떤 주식의 습성, 특성을 저희가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20일 동안 그러면 표준 편차 10%가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수학적으로 이제 복잡하게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더 어렵기 때문에 그 표준 편차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20일 동안 10% 빠지거나 10% 오를 확률이 68.3% 정도 된다. 요게 이제 표준 편차 변동성 10%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요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역사적 변동성,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제 어떤 주식의 흐름, 히스토리컬 볼라틸리티, 요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뭐 섹터 간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의 주가 지수든 사실은 이 변동성의 수치가 이제 경험적으로나 이제 긴 히스토리컬하게 봤을 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할 때 이런 변동성의 이제 다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배분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또는 변동성이 뭐 낮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변동성이 어떤 수준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변동성, 역사적 변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동성 수치가 되겠고요. 오늘 좀 다뤄봐야 될 내용은 사실 역사적 변동성도 이게 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동성에 직접 투자한다, 베팅한다 하고 했을 때 보여지는 변동성은 이제 내재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implied volatility라고 하는데요. 뭐 빅스 지수, V코스피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변동성은 이런 내재 변동성이 되겠고요. 뭐 저희가 이제 그 빅스 지수의 장기 그래프를 갖다 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13년도도 올라왔지만 뭐 20년도 이제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럴 때 이제 빅스 지수가 확 올라오죠. 뭐 이때 물론 이제 역사적 변동성도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내재 변동성이 올라오고, 이 내재 변동성은 이제 뭐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옵션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옵션을 거래할 때 옵션 거래에서 매수 매도가 치열하게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변동성, 그냥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는 그 옵션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게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옵션 프리미엄하고 잔존 만기를 기초로 이 가격을 역산해서 블랙쇼즈 모형으로 해서 역산해서 만들어진 게 내재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내재 변동성은 주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이 거래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격을 역추산해서 만든 그런 변동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치고받고 매매를 하면서 만들어진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 내재 변동성이 좀 더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더 의미 있다,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빅스 지수다, 뭐 공포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옵션 시장을 매매하는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위험도 공포를 느끼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그 주어진 이제 가격에 의해서, 현재 매매되는 가격에 의해서 역산해서 만들어지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빅스와 V코스피 같은 내재 변동성이 되겠고요. 요런 이제 내재 변동성도 이 실제로 빅스 지수나 V코스피 지수가 이제 매매가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 이 선물하고 옵션을 기초로 해서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평균 회귀하는 이런 습성을 나타낸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신 분들에게는 요 개념이 내재 변동성이란 게 당연히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요. 옵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변동성 그러면은 역사적 변동성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투자는 내재 변동성 기준에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내재 변동성으로 투자하는 ETF 투자는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요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변동성이 다르다, 요런 측면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옵션을 가지고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한국에는 이제 양매도 ETN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때 굉장히 좀 성행하고 많이 상장이 됐다가 지금 좀 많이 이제 줄어든 이제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활용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서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이라는 게 있는데, 이 뭐 말 자체도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양매도를 하는데, 콜옵션, 풋옵션을 매도를 하는데 5% OTM, 그러니까 애더머니,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5% 위에 있는 거를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코스피가 1000이면 1005 5%니까 1050이 되겠죠. 1050짜리 콜옵션을 매도하고 950짜리 풋 옵션을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매도하는, 변동성을 매도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변동성 매도 전략, 변동성 매수 전략,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내재 변동성을 투자하는 데는. 그래서 변동성 매도 전략은 이 올라올 때, 이 수익이 날 때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 더 깁니다. 예, 이렇게 더 길게 날 수 있는데, 문제는 변동성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크게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뭐 10,000원 하던 게 거의 8,000원 밑으로 내려가죠. 예, 그렇게 되고, 또 변동성이 없을 때는 또 꾸준히 이렇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수익이 날 수가 있죠. 하지만 언제 이런 이제 장대 음봉, 지금 제가 주봉으로 뽑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동성 매도 전략은 승률은 높지만 한번 실패했을 때 굉장히 크게 이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매도 ETN도 변동성이 낮은 구간에서는 괜찮은 전략인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손실이 크게 났었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진 거고요. 문제는 변동성을 예측하는 게 주식을 예측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예, 이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변동성 낮은 구간에서 꾸준히
먹을 수만 있으면 사실 이만큼 또 좋은 투자 전략도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제 급락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런 투자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예, 쉽게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조정을 또 크게 받고 있는 그런 ET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재 변동성 투자가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내재 변동성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많이 투자를 하셨고, 이게 뭐 금융상품이 나중에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좀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미국도 요런 양매도 ETN하고 비슷한 ETN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N이 지금도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XIV라는 ETN은 상폐를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 리스크를 좀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ETN이 급락하면서 상장 폐지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N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요거를 뭐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런 게 있다.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 요런 특성을 알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그 순자산이 많은 것부터 상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프로시아주 울트라 빅스 쇼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울트라가 붙은 거는 이제 레버리지가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 쇼텀이라는 거는 이 빅스에 투자하는데 단기 빅스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스가 여기 단기 빅스가 있고 미드텀 빅스가 있습니다. 예, 중기 빅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빅스는 좀 더 많이 민감합니다. 단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옵션의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션은 단기가 될수록 프리미엄이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고 좀 더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UVXY라는 가장 큰 ETN은 이런 레버리지가 된 빅스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매수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11.4% 올랐지만, 이거를 이제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크게 빠질 수 있는, 왜냐하면 옵션 매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프리미엄을 계속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단기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숏이 붙는 게 있습니다. 숏텀. 예, 좀 굉장히 뭐 이까지 들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숏텀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매도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0.5가 되겠고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의 양매도 ETN처럼 매도하는, 그러니까 빅스를 매도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장이 이제 많이 뻘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변동성이 없을 때, 왜냐하면 앞에 숏이고 변동성 매도이기 때문에 숏일 경우에는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는 꾸준히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ETF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마이너스 1x 숏 같은 경우도 이제 레버리지 보면 마이너스 1x가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없을 때는 수익이 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제목 ETF의 네임과 이 레버리지, 그리고 이게 숏텀인지 미드텀인지 요거를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드텀하고 숏텀하고만 단순 비교하면 같은 롱으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미드텀의 민감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미드텀은 지난주에 숏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안 쓴 거 8% 정도 올랐죠. 근데 미드텀은 2.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둔감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얘도 뭐 적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숏텀 대비해서 이제 적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드텀은 뭐 1년, 3년 수익률이 지금까지는 플러스네요. 그래서 얘네들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손실이 날 수는 있는데 최근 뭐 1년, 3년 변동성이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숏텀 숏이 좋다, 롱이 좋다,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 기준에서 롱, 숏 이게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예측을 해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맞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제일 위에 있었던 UVXY 울트라 숏텀 롱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 1년 그래프를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 뭐 20-30%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때는 이제 이 S&P 500이 좀 급락을 하거나 변동성, 내재 변동성이 살아나는 구간이 되겠죠. 요럴 때 이제 크게 올라오는 구간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옵션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프리미엄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1년 수익률은 S&P보다 더 안 좋은 마이너스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내재 변동성을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 옵션을 아셔야 되고, 이 옵션을 이해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변동성을 맞춰야지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말하자면 변동성에 베팅을 해야지 단기적인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시고 그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